네.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남녀의 직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결혼하는데 사실 직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또 결실을 맺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연애 기술을 전수해 주실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연애 코치 박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쁜 와중에 시간을 좀 네. 냈습니다. 지금 연애 코치라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네. 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 직업이 있나요? 나도 그 처음 듣는데 너무 생소한데 네. 그게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은 앞으로 이제 사설로라도 만들 생각이긴 한데 지금은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사 쪽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뭐 그쪽 전공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전공이 간호학 전공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거랑 연관 없이 이제 이쪽에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직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사귀셨길래 연애 코치까지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할까요? 비공식적으로 할까요? 비공식적인 비공식적. 다 알고 싶어요. 네. 일단 데이트한 여자 이렇게 경험치 자체가 썸까지 포함인가요? 썸 포함해서 데이트 네. 기준입니다. 네, 한 1,50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네, 혼자서. 와. 네.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하루에 3명씩 만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그걸 센 거예요? 아니 대충 카운팅 해보니까 1,500 정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와. 집에 네. 돈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 정말 돈 없어가지고 10,000원 들고 막 데이트 나가서 커피 한 잔 사고 그거 더 시킬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굴 가르치고 코치를 하려면 이게 출장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경기에 출장을 많이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옛날-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정말. 예전에는 이제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퍼거슨인 거죠. 저희가 오늘 이 결혼하고 싶은 남녀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연애, 직업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적부터 직업이 괜찮으면은 뭐 부인 얼굴이 바뀐다? 그쵸, 아니면은 네. 뭐 남편 직업이 바뀐다? 뭐 사자 직업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단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연애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가치고 두 번째가 매력인데 이 가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랭킹에서 나와 있는 직업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괜찮네 하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바로 가치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연애를 잘하게 되면은 그 관심을 호감으로 바꾸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내 남자구나, 내 여자구나 하고 바꿀 수 있는 그 매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이제 매력이라는 파트인 거죠. 그러면 저 뭐 어떻게 잘 사귀라고 우리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 뭐 어떻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 뭐 나 아직도 관심 많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면 뭐 이혼남, 이혼녀도 많이 하고 네. 아니 그리고 최고로 나이가 많은 게 몇 살 많은 분들은 연령이? 뭐 54, 와, 그럼 제일 적은 나이는요? 제일 적은 나이는 17살. 17살도 왔어. 돈이 연애를. 금수저이라서 네. 수강료를 턱턱 내시더라고요. 제가 네. 이 취업 전문가로서 가장 궁금한 게 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담에 대한 상담 비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라든가 혹은 뭐 대학 그게 강연 얼마 정도 돼요? 그거를 제가 공개를 네, 하고 공개를 영업 해주세요. 비밀. 네. 영업 비밀인가요? 일단 상담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시간당 카운터 이렇게 받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갑자기 직업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제가 이렇게 좀 알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보통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심리 상담사 교수 정도 되는 분이 페이로 만약에 하게 되면 수익이 아마 상담료가 회당 4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교수급이. 근데 저희는 이제 1시간 반에 15만 원. 오늘 저희는 그 돈을 그냥 네, 여기 꽂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수업 내용 좀 알려달라고요. 어떤 걸 뽑아야죠. 가르치세요? 네. 어떻게 남녀가 만났어? 그러면 처음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뭐 멘트라던가 뭐 어디 가야 돼, 행동이라던가 맨 이런 걸 처음에? 일단 알려주잖아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멘트, 이게 연애 기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게 이거를 어떤 멘트를 한마디 던졌을 때 그런 느끼한 말들을 던지거나 아니면 애정 표현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인간관계 기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분홍색 코끼리가 상상이 되겠죠.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분홍색 코끼리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통 많은 분들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게 난 널 좋아해, 사랑해, 너 나 좋아해줘 이렇게 표현에 집착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죠. 예를 들어서 네. 너무 괜찮으신데요? 오늘 끝나고 한잔 하실래?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느끼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가 아까 봤는데 밖에서 그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저분이 되게 서희신가요? 장현 씨인가요? 네. 정현 씨가 네. 코가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이름은 언제 이름은 언제 외우신 거예요? 근데 대본을 다 외웠습니다. 이상형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봤는데 코가 되게 예쁘고 그냥 제 감상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은 뭐지? 남녀에 관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가 참 예쁘시네요. 우리 국장님 관상 좀 보실지 않아 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참나.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코치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얻으시잖아요. 네. 그럼 또 성과급처럼 이렇게 챙기시는 돈도 따로 있나요? 성과금은 연예가 따로 성사됐을 때,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성과금은 따로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개념도 있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으로 두면서 그 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사실 이제 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 사람 목표로 하면서도 그 사람이 보통 뭐 헤어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가 이제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썸남이라든가 썸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연습할 대상을 따로 찾기도 해요. 만들어 놓고 이제 하기 예전에 그 영화에서 약간 전지훈련 가듯이. 네. 아니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예전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현실에 있다라는 게 좀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게 비를 갑자기 뿌려주기도 하고 옆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놓고 영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도 하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배우 투입을 하기도 하는데 조작가 같은 진짜로? 경우는 그 저희가 배우 투입해서 배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게 되면 그쪽 알바하는 쪽에 취직을 시킨다든가 야. 뭐 이런 식으로 배우를 투입하기도 하는데 그 뭐 비를 뿌리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네, 네. 그 한 번을 위해서 너무 큰 효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시키는 그런 이제 알바를 쓰는 거는 배우분에 대한 이제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고가인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그거보다는 사실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향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쟤나 관심이 많은데 도와달라. 쟤한테 건달로 너 건달 일로 나타나봐 해가지고 근데 얘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반대통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 대신 해드리면 잘할 네. 것 같아요. 저희 배우를 혹시 지금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 연애 네. 코치 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 코치님 말고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 연애 코치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고 하시는 분들은 3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희소하네요, 있는데 시장은. 뭔가 굉장히 또 외모도 수려한 외모를 또 갖고 계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박코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원래 성함은 또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름은 박근덕입니다. 네. 되게 농사 되게 잘 지었거든요. 네, 박근덕 코치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이 있다면 좀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랭킹에 나오는 직업보다는 사실 저거는 이제 저기 경우에는 제가 제 기준에서는 결혼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직업들이에요. 안정성이 있고 미래가 딱 봤을 때 그려지는 직업들. 그래서 보통 트렌드를 많이 타죠. 90년대에는 뭐 그렇지. 컴퓨터 관련 직종이 네. 뜨듯이 지금은 근데 그게 랭킹에는 없듯이 의사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연애에 있어서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색깔이 되게 확실하거나 딱 들었을 때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지금 취업 방송이랑 전혀 상관없는 댄서라고 딱 들으면은 댄서라도 확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뭐 헤어 디자이너도 그렇게 이제 직업적인 어떤 색깔이 분명한 거. 밸류가 높지 않더라도 색깔이 확실하면은 확실히 연애하기에는 좋고 네. 초반에 보통 잘 어필이 되는 편이죠. 그럼 코치님은 지금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결혼할
개인사를 그냥 방송에서 아, 얘기하겠습니다. 결혼할 뻔했는데 이제 못하고 헤어졌어요. 아니 왜 연애 코치님이신데 왜? 그 코치하다가 그 자꾸 썸 타는 거 아니야? 본인이? 진짜 혹시 상대가 오히려 좋다고 마음에 들어하거나 코치님을 찾아왔는데 반대로 마음에 들어서 꼬신 적이 있으실 수도? 네. 아무래도 심리 상담 쪽에서 얘기하는 상담사의 딜레마라고 오히려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그 상담사한테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솔직히 가끔씩은 아니고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선을 긋지 못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겠죠. 지아 씨, 그 본인이니까. 아까부터 눈빛이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근데 아까 그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딱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세요? 네. 어, 그 그럼- 사람의 몇 마디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라는 감은 옵니다. 혹하시는 그러면 분이? 혹시 아, 고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네. 이거지. 오. 그러면은 우리 저랑 이제 우리 정연이도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아 저기요. 저는 왜 빼는 거야 지금? 우리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요. 심리학과한테 이거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은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수, 중수, 고수 정도로 나누는데 기준을 드리자면은 하수의 경우에는 나는 밀당 같은 거 잘 못해. 나는 그냥 연애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하수예요. 모두 하수예요. 그리고 인연이라면 만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는 만났을 때 내가 감정이입이 되면 당기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 보이진 않겠죠. 근데 중수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나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진 않지만은 너무 그거 안 휘둘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너무 냉철해져서 자기 행복을 잃어버리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흔히 보이는 바람둥이들은 딱딱한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수 쓰는 느낌이 들고 이게 뻔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내가 뭐랄까 한 발짝 물러서서 감정이입을 안 한다는 느낌이 되게 드는데 그분들은 보통 중수인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입을 못하는 분들. 근데 고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즐겨요. 그게 재밌어. 이거 되게 와닿네. 재밌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같이. 놀다 보면은 꼬셔지는 거고. 와.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솔직히 냄새가 납니다. 아 진짜. 그러면 박 코치님 감정이입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는 그렇게 욕심을 갖지 않았어. 그냥 나를 그냥 거기에 던졌다고나 할까?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알아챈 것 같은. 그런데 왜 지금 이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냐고 지금. 아니 우리 박 코치님 보시기에 그러면 가장 고수일 것 같은 사람 이 가장- 중에서 네. 가장 고수일 것 같으신 분은 네. 이제 당연히 자타공인이라고 우병수 씨, 네. 봤을 때 그 기운이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고수의 느낌은 안 나요. 아 그러면 뭐 하수 중수 중에서라도 약간 하수와 중수 사이로 제가 얘기를 아, 해드릴게요. 전 틀렸네요. 네. 내가 지아 씨 이번 생에 처음 틀린 것 만났을 때 같아요. 되게 쉽다 생각했어. 아 고수들이 느낄 때 이런 느낌들이 있나 봐요. 제가 좀 순수하고 그런 면이 많아서. 오히려 하수들이 더 이제 유혹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게 특히 여자 하수들은 네 여자 하수. 여자 하수들은 보통 네. 자기가 이제 경직이 돼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빠지지 않기, 감정이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상처받은 경험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네. 오히려 자기를 방어적으로. 근데 방어적으로 있어도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매력적인 위에 아나운서 분들이라든가 되게 매력 있으시잖아요. 외적으로 매력이 있으신 분들과 카톡을 제가 자주 봐요. 제가 일이니까. 네. 보면은 보통 안 읽은 게 100개, 200개씩 쌓여 있어요. 연락이 알아서 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수동적으로 바뀌고 막상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연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된다. 전 매달리지 않아요. 네. 그 혹시 뭐 이렇게 고수들이 많이 가는 데이트 장소라든가 뭐 메뉴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있나요 혹시? 일단은 고수라고 해서 뭐 크게 사실 다른 뭐 어디를 비장의 장소 같은 건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비장의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상대방 여자한테 맞는지에 그 사람의 네. 취향을 알아내는 그 정보를 캐는 능력이 가장 발달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눈치가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괜히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를 같이 데려갔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이제 그랬어요. 되게 이제 그 부잣집 딸내미를 만날 때는 일부러 그 꼼장어에 소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걔가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은 세계로 내가 인도를 많이 했죠. 네. 네.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흥미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네.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일단 가시기 전에
아직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또 혹은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애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들은 보통 연애를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을 한 다음에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연애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너무 당연한 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좋은 말이네. 취업을 하기 전에 연애를 절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연애가 더 나중에 취업을 해서 건어물려 초식남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연애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한 시간도 내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게임이나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만 떤다거나 그런 식의 경우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연애를 아무튼 밥 아무튼 먹듯이. 예. 결국에는 연애는 씻고 너무 자주 당연한 해라. 거고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좋은 말이에요. 예. 저는 네 이번 생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네 오늘 바쁘신 나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네. 또 이따가 끝나고 봅시다. 네. 아, 꼼장을 쏘잖아요. 고수끼리 만나야지.